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계획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1페이지입니다. 일단은 6개 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일단은 국토계획법 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한 달 강의합니다. 한 달 강의하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먼저 목차를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1장에서는 총설 파트인데 총설에서는 주로 용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배울 것이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입니다. 2장이 계획 그러는데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밑에 나오는 게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 그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반드시 기억하고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그러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도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 그러니까 앞전 하면서 이런 설명했죠. 도시의 범위. 어디를 보고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가? 하나의 도시란 생각납니까?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여기까지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이걸 성격으로 따집니다. 지금 6개가 하나의 도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여기까지는 분명 성격이 도시가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는 도시가 맞는데 군도 도시다 성격이 그럼 전국이 다 도시가 되죠. 군은 도시가 아니고 건널 군은 시골입니다. 시골.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여기는 성격이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군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라는 말을 군에서는 절대 도시라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군은 도시라는 표현 못 씁니다. 근다고 시골 쓸 수도 없잖아요. 웃기게. 그래서 군에서는 그냥 그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도시라는 말 대신에 군 그럽니다. 군 기본계획, 도시라는 말 대신에 군 관리계획. 평소에 이게 익숙하지 않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해도 실무할 때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네, 도시, 군, 기본계획 이러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평소에 읽을 때는 무조건 군을 뺍니다. 군을. 읽을 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게 군으로 가게 되면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무슨 현상이 나온가 하면 충북 음성 아시죠? 음성? 음성은 시입니까? 구입니까? 네, 음성 구입니다. 음성군. 제가 우연찮게 음성을 지나가다가 음성에 이제 그 전에 공부했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잘 있는가 전화해봤더니 이분 딱 하는 얘기가 마침 어딘가 해가지고 내가 음성이다 그랬더니 마침 잘 왔대요. 무슨 일인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 김에 해결을 좀 해주고 가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배워. 지역, 지구, 구역. 거기에 지역 중에 무슨 지역이 있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전국에서 투자 1순위는 계획관리요.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토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음정에서는 계획관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이런 계획관리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다 자기가 빌라를 건축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땅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만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만 좀 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건축하면 분양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오더래요. 이 친구가 뭐라 했냐 그러면 땅 찾아준 거는 좋은데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분양은 못 하겠다고.
왜 분양을 못 합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은 빌라 분양해가지고 지금 될 그럴 지역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빌라 지어서 분양한 사람도 없고 이게 될 일이 없으니까 사장님 하지 마세요. 괜히 돈 들어가니까. 순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와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것은 그쪽 생각일 뿐이고 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해주라고. 근데 이 지금 서울에서 왔던 이 업자는 뭘 계산했냐 그러면 음성에도 혁신도시 하나 들어갔죠? 모릅니까? 부산은 안 들어갔지만 음성에도 들어가고 진주 들어가고 혁신도시가 원주에 들어가고 충북 음성에 하나 들어서 음성에 혁신도시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역 혁신도시 인근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은 분양이 된다. 서울에 있는 분이지만 음성에 중개업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자기는 그 음성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 시기가 이 사람은 그 시기에 맞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하겠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성에서 중개하는 사람 그것까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분양 분명히 되니까 좀 해달라. 그러면 중개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는 불량 하나도 없죠. 무조건 고마운 거지. 땅도 사달라 그러지. 건축에서 분양도 해달라 그러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호합니까? 그러면 대충 지역 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이 일대가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계획관리 땅은 엄청나게 많아요.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개하려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음성에서 만났던 분은 이분은 여자분이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토지를 많이 안 해요. 남자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도 자기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땅 찾았지만 자기 사무실에서 땅 하는 남자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증 걸고 소장하고 그분이 지금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사입니다. 이사. 여자는 실장이고 그분이 이사인데 그분이 땅 전문했으니까 이사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땅을 찾았는데 이 땅을 중개하려고 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사님이 소장님 거기에서는 주택의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주택의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의 건축허가가 안 나온 데가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러고 하니까는 아니 확인해버려요. 확인해봐라. 허가 진짜 안 나온다. 옆에 중개사무소 물어보니까 안 나온대요. 그 옆에도 안 나온대요. 중개사무소 물어봤더니 다 같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이사한테 왜 안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옵니까? 이 계획관리면 주택의 건축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이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안 나온다 하더라. 옆에 토지하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왜 안 나오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주택 건축가는 안 나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왜 안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 해주는데 마침 지나가다 전화했어요. 가다가 전화하니까는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왜 안 나오는가 해결 좀 해주고 가라고. 간 김에 사무실 들렸습니다. 사무실 들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찾아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집원 가지고 제일 먼저 뭘 들어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들어가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봤더니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하나 더 붙었어요. 계획관리 지면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두 개 붙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그것도 개발이 아니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것은 주거기능 위주로 여기를 개발시키겠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딱 있는 거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격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격이 안 나왔어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지구단위가 안 나왔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주거개발진흥지구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건축 제한합니다. 주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제한을 해요. 계획관리가.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여기에서 무슨 제한이냐 그러면 여기에서도 건축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얘도 건축 제한하고 얘도 건축 제한하고 그럼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거. 얘는 돼 얘는 안 돼. 그랬을 때 어디를 따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 나오고 용도 지구가 나오면 지역이 먼저 나오고 지구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지역이 부족한 걸 보완하려고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충돌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를 써야 됩니다.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건축 제한할 때는 나중에 배웁니다.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100%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 공부했으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한다고. 지구단위. 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률이란 개발계획이란다. 근데 거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관계법률이라는 개발계획 수립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로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옆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면서 자 봐라 이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개발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 개발계획 수립돼 있는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자 인터넷 검색창에다 음성 군 이러고 딱 치니까 군 홈페이지 나오죠. 홈페이지 나오면 전화번호 바로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잘 보라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전화 딱 하게 되면 첫 번째 받는 분은 100% 몰라요.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길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저는 개발계획 수립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딱 해가지고 바로 아는 사람들은 무슨 과 바꿔주세요. 바로 얘기요. 모르는 사람들은 한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 그러면 무슨 과니까 바꿔줄게요. 저는 바로 저는 도시계획과 바꿔가지고 다 담당도 받으니까 이 지번을 얘기하면서 여기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돼 있는데 확인 좀 하러 갑니다. 두 번째 받는 사람도 100% 몰라요. 이게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건너가야 이 사람이 진짜 담당자예요. 건너가게 되면 일이 바꿔주면 보통 세 번째 운 좋으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가게 되면 담당자 나옵니다. 담당자 받아가지고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딱 물으니까 그분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끊으니까 아, 왜 벌써 끊냐고 물어봐야지. 된가 안 된가 물어봐야지. 이게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워요.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 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때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럼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하는데 이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 내용을 갖다 제대로 평소에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그리고 평소에 읽고 그리고 평소에 듣던 사람들은 이 조례를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현재 음성은 군 아닙니까? 군? 군 그러면 음성 군 뭐를 찾아야 돼요? 군계획조례입니다. 우리는 부산시면 부산시는 도시계획조례고 음성군은 군계획조례요. 그럼 뭘 찾으러 가야 돼요? 이제 조례를 찾아야 되는데 조례에 의한다. 너 그때 거기까지 공부했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했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조례를 간다. 조례 찾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 찾아야 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인터넷 검색당에다가 조례는 지자체가 만든 법 아닙니까? 자치단체 만든 법. 그래서 뭐라고 치냐 그러면 자치법규 이런 거 쳐요. 자치법규 치고 엔터키 딱 치면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딱 나와요 이게. 그러면 조례만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관리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지역을 누르니까 충북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음성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검색 찾기에다 이제 조례를 치는 거 조례. 조례를 치는데 제가 뭐라 치냐 그러면 군 계획 조례 이러고 클릭을 딱 하니까는 뭐라고 나온가? 검색 결과 없음 이러고 뜨는 거예요. 제가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쌤도 모르냐고. 왜 강의한 사람도 모르는 우리나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34 내가 다시 한번 해보면 해가지고 혹시 그래가지고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뭐였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도시계획 조례 이 명칭을 썼는데 이게 군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해가지고 엔터를 딱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왜 쌤은 처음부터 제대로 치지 잘못 쳐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웃겨가지고 너네 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는 너무나 웃겨 너무나 게으른 거다. 지금 벌써 이게 2년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도시 쓴 데가 어디 있냐고. 자기가 무슨 도시라고. 음성은 뭐라고요? 군이라고. 군. 음성은 군이니까 군계획 조례를 써야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리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 너네 도시가 잘못됐다 이것은 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여기서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어디 간대요? 법 몇 조 몇 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가 보면서
도대체 이 법은 또 무슨 법이냐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그러면 이 절의 출처가 어디서 나?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하고 있어요? 국토개법. 다시 이 법은 지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용도 지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국토개혁법에서. 그 법을 다시 가야지 그러면. 국토개혁법 72조를 다시 찾으라고. 그 법을 딱 찾으면 나중에 이런 거 배웁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거 배워요. 시가화 조정구역 행위 제한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예요. 배웠으니까 물어봅니다. 너 수업 시간에 시가 조정구에서 주택의 신축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누구든지 다 알아요. 시가 조정구역은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훨씬 강해. 훨씬 강하니까 그린벨트 대부분 그린벨트 땅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땅에는 좋은 땅이 은근히 많아요. 투자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안 뒀다 그런 거. 그린벨트는 좋은 땅이 많은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훨씬 강해요. 그린벨트 안에서는 주택의 신축허가가 나오지만 시가 조정구역은 신축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 중요하니까 수업시간에 설명을 다 해준다고요. 걔한테 물어보는 거요. 너 시가 조정구역 주택의 신축허가 나오냐 안 나온다. 그래서 결론 저 지역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요. 이러고 설명해줬더니 결론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러고 설명하니까 저 친구가 뭐라면 수업시간에 했던 거하고 완전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 한다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험 본 내용들이 이거는 제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 법에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이 내용, 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법 가지고 이용을 한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워. 전부 다 암기하고 어려워. 합격했다 생각하고 무조건 뭐 한다고요? 나는 지금 실무한다, 실무. 실무하는데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남 앞에서 브리핑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웁니다.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기에서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러고 공부를 했어야지.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가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백날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계획조례, 도시군 책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도시군 계획조례. 백날 쳐봤자 검색 결과 없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시에서는 무조건 무슨 말 쓰고요? 도시. 군에서는 무조건 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쓰기는 저렇게 도시, 군 저런 식으로 쓰지만 아예 읽을 때는 군이라는 글자를 아예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계획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끝나면 자 2장이 계획입니다. 1장이 총설, 2장이 계획, 3장이 개발에 관한 사입니다. 3장은 개발이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먼저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싹 계획이 수립된 게 모든 토지에 옛날에는 이 계획이 어디만 있었냐 그러면 도시만 있었어요. 도시만. 군 단위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대부분 없었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나오면 100% 난개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어떻게 난개발 나올 거냐?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뭘 만든다고?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만드니까 우리가 선계획입니다. 선계획 그리고 나중에 개발한다.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이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국토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난개발 방지 이 말 나오면 자동적으로 중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3월달째 가면 이 법이 왜 나온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국토계획법 왜 나오는가? 결론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는 수업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앞에 설명했어요.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정착물이고 공법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는 거. 한마디 더 부동산 공법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그러면 규제 대상이 뭡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규제 대상이 뭡니까? 개발이지. 보존하는 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잘 보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존하라? 절대 말 안 해요. 개발하는 데 가서 일단은 개발하지 마라.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러고 말하는 것이지.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개발하지 말아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앞으로 국민 여러분은 부동산에다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자, 제가 국가입니다. 국가. 여러분 국민이요. 한번 해봐요. 제가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이 뭐라 할까요? 왜요? 당연히 왜요 나오죠. 왜요? 그러면 자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이 뭘 하겠어요? 예? 네, 내 땅인데. 그래서 공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 땅이고 누구 땅이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하지마 했는데 하면 어쩐다고요? 처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은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역할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국가 하세요. 내가 국민 할 테니까. 한번 말해봐요. 자, 국가 개발이 맞으겠죠? 저 국민입니다. 개발이 뭡니까? 개발이 뭔 줄 모르는데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차는 게 개발입니까? 나무 흔들어 보는 게 개발일까요? 나무 심는 게 개발일까요? 집 짓는 게 개발일까요? 이게 우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국가가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개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국가가 알려줍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물건을 쌓는 거, 물건적지. 왜 물건 쌓는 게 개발인가? 이건 나중에 하나씩 설명 다 해줘요, 다 해줘. 물건적지.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일단 이 안에 두 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물건 쌓는 거, 물건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러고 쓰는 것은 일단은 개발 행위에는 건물, 토. 전국 모든 학원 다 똑같아. 강의하는 선생들은. 일단은 이걸 급히 암기시켜야 되니까 전부 다 건물, 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국민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뭘 하겠어요? 또 바꿀까요? 자,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럼 국민은 뭐라고요? 자, 건축물이 뭡니까? 이런 건축물. 건축물이 뭔지 모르는데 건축물에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건축물이 뭡니까? 국가가 또 설명해요. 건축물이라. 보세요.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개념 알려주고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건 뭐라고요?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란 공작물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 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드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공작물이요. 공작물. 이것들 중에서 건축물이란 얘는 뭐만 있죠? 기둥만 있죠. 얘는 뭐가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니까 설명하면 나옵니까?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건축법에서 물어본다고. 그럼 건축물이 뭔가 개념을 설명해서 이게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러고 공법 선생님들이 건축물 이러고 설명하면 민법하고 공시법에서는 저때 건축물 말 안 써요. 뭐라 하지? 건물 그럽니다. 건물은 뭡니까? 공작물의 이 개념은 이 용어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공작물이 뭐다는 거. 건축물이라는 이 용어는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에. 건축물이 무엇이다. 건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이것은 판례에서 건물이 뭐다라고 용어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지붕하고 뭐가 있든가 지붕하고 벽이나 기둥이 있어서 공기가 자 바깥 공기하고 안쪽 공기하고 타야 한다요. 이게 문 닫아버리면 바깥 공기 안쪽이 탑니까? 안 닫죠. 공기가 이렇게 내기 바깥 공기 안 공기가 차단되는 거. 이 구조를 갖춰서 뭐라고요? 건물 그래요. 건물. 공작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개념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건 뭐라고? 공작물, 제크죠. 셋 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공작물. 그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건축물. 그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얘는 뭐라고요? 건물.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영어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뭡니까? 알려주고. 그러면 또 묻죠. 그러면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 건축이 뭡니까? 하면 국가의 첫 번째, 자, 건축이라. 자,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토지에 처음 지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축이고.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토지에는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있다 이러고 또 지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있는데 또 지었다 이걸 보고는 정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1층, 2층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건축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를 다시 철거했어요. 2층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이렇게 2층을 이러고 다시 지었어요. 다시 면적은 똑같으면 다시 지었다. 이걸 보고는 개축 그럽니다. 개축. 거기에다가 자 이제는 네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1층, 2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람 부니까 약간 흔들려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얘가 무너졌어요. 지하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붕괴 멸실됐어요. 멸실되니까 싹 치우고 거기다 똑같은 범위에서 다시 지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재축 그럽니다. 재축. 다섯 번째 이렇게 내 땅에 지금 이러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서 그 땅에서 옆으로 살짝 옮겨봤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전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자 건축물에 건축하지 마세요. 국민이 건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국가가 건축이라 이렇게 없는 데에 처음 짓는 거 이걸 신축이라고 한다. 있는데 또 짓는 거 증축이라고 한다. 건축물이 있는데 전부든 일부든 내가 스스로 철거하고 같은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되면 치우고 똑같은 범위에 다시 하는 거 이것은 뭐라고 한다? 재축이란다. 그리고 있는 걸 다른 대지용 그 대지에서 살짝 옮긴 걸 이전한다. 이 다섯 가지 우리나라는 건축이라고 한다.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준다. 그러면 자 없는데 처음 짓는 건 신축이다. 더 이상 누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또 좀 뭐라고요? 증축이다. 이것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자 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짜리 건물인데 철거하고 이거를 철거하고 이렇게 3층 지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그랬을 때는 다시 너는 철거하고 전부 싹 철거하고 3층 지었죠. 그랬을 때는 1이 넘어갑니다. 1이. 그것은 신축이다. 근데 여기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지금 1층, 2층 있는데 1층은 그대로 놓고 2층만 철거했어요. 이거 내 마음이니까 2층만 철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또 할 수죠. 이렇게 해서 2층, 3층 만들 수.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는 뭐라? 이것은 증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잡아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어쩌라고요?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죠. 건축법에서는 뭐가 건축의 개념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건축 이 개념을 모르면서 건축법을 배우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개념을 법에서 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고 이제 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덕 채취, 토지 분할 이 행위를 우리는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개발 행위니까 국가에서 개발 행위를 어쩌라고요?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합니다. 금지.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쓰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근데 국민들은 하지 마라 그런 거 어찌해야 돼요? 안 해야 하죠. 금지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다 그러면 위법행위니까 처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뭘 배우냐? 금지는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 금지가 있고 상대적 금지가 있어요. 절대 금지는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금지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 금지가 해제가 되냐 안 되냐? 절대 금지는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해제할 수 없는 금지가 절대 금지입니다. 살인하래요? 하지 말아요? 사람 죽이라 죽이 마라? 기분 나빠도 어쩐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단 3번 참고
네 번째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도 괜찮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죠. 절대 죽이지 마. 절대 죽이지 마. 그거 뭐라고요? 절대 금지.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해지할 수 없는 건지. 상대 금지는 일단은 하지마 해가지고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추면 해도 괜찮아. 일단은 하지마 해가지고 절대 하지마가 아니요. 일단은 하지마 해놓고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추면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금지를 풀어준다고. 이렇게 금지를 풀어주는 이런 행위를 국가에서 금지해놓고 금지를 풀어주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하면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의 본래 뜻은 뭡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하는 거다. 5월달 가게 되면 이런 공부해야 돼요. 허가가 뭔지 인가가 뭔지 하명이 뭔지 특허가 뭔지 그건 5월달쯤 가서 한 번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지를 갖다 어쩌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전 국토에 있다 국가에서 개발하지 마 해가지고 절대 하지 마가 아니에요. 상대 일단 하지 마. 국민들이 안 하겠죠. 안 한 상태에서 국가가 빨리 뭘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이 기준에 적합하면 해도 괜찮다. 그 대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적합한가 안 한가 내가 국가가 판단할 테니까 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판단해서 기준에 맞다고 어쩐다고요? 허가를 해준다고. 허가를 해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금지가 없어진다고. 또 해도 괜찮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겁니까? 해가지고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걸 배워야 되고 세 번째 개발을 안 하면 관계없는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발하는데 이때 개발은 건축입니다. 개발한다, 건축한다. 건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는 인구가 건축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인구가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든 학교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앞에 있는 도로 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이 지역에 분명히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추가로 이 개발해가지고 그 기반시설이 부족 안 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가 없으면 법에서 뭐라고 말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이 기반시설에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예상됩니다. 부족이 예상된다. 그 상태에서 개발하면 개발하기 전부터 이미 뭐라는 거 알아요? 난개발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방치해서 난개발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면 뭐 하면 되지? 부족한 만큼은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추가 설치해주면 돼요. 도서관이 부족하면 더 만들면 돼요. 만들면. 추가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 상황이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고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곤란한 지역이냐 가능한 지역이냐. 곤란한 지역은 왜 추가 설치해주면 되지 왜 곤란하냐 그러면 이미 이 지역은 도로가 부족하면 넓히면 공원이 부족하면 만들면 되고 학교 만들면 되고 근데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개발이 완료됐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완료돼 있는 지역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지역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지역. 이 개발 끝났죠? 주변이 전부 다 건물입니까? 논밭산입니까? 건물이죠. 개발이 끝났네요. 그러면 개발이 끝난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일까요? 상업지역일까요? 공업지역일까요? 보나마나 상업이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없어요. 개발이 끝나가지고 뭐가 없어요? 빈 땅이 없어요. 도로를 넓힐 방법이 없어요. 공원을 지을 땅이 없어요. 땅이. 주차장 만들 땅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다고 저기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개발한다 그러면 100% 부족 난개발 나오고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규모를 개발은 하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생각 이 공간 자 이러고 딱 있다 하면 앞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폭 보니까 되게 좁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좁은데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거기다가 이 일대 또 학원은 다 뭉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그럼 이 일대는 지금 개발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미 여기는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이 완료. 개발이 여기는 지금 완료가 된 지역인데, 자,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도로폭이 몇 메타쯤 돼 보입니까? 차선 딸랑 뭐 왕복에서 2,000원밖에 없었는데, 도로폭이 몇 메타입니까? 10m 합시다. 10m. 그럼 왜 도로폭을 10m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좀 널찍이 해놓지. 왜 10m 만들었습니까? 하면 옛날에 이 도시를 개발할 때, 이 개발할 때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계산을 다 해요. 무슨 계산하냐? 이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냐? 건폐율이 60%다. 용적률 얼마냐? 용적률은 360이다. 그러면 이거 몇 층 나옵니까? 이런 계산 다 합니다. 평균 몇 층 나옵니까? 6층 나온다. 6층. 평균 6층 나온다.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도시계획 전공자들은 자, 토지 면적이 총 얼마? 이 일대 개발하는데 면적이 얼마? 우리 신도시 만들 때 뭐 몇만, 인구 3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3만인지 계산할까요? 계산 방법이 다 있다고. 이 면적이 얼마 여기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대입을 딱 하게 되면 인구가 총 얼마 들었는데 이게 다 나온다고요. 이 면적에다 건폐율 용적률을 대입하면 이게 뭡니까? 건축물의 규모가 나오고 총 건물이 얼마 들어오고 총 얼마 정도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되고 차가 얼마 정도 움직이고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가 맞았어요? 10m가 맞아요. 10m 맞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가 10년, 20년, 50년, 100년 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노후했어요. 어찌하죠? 다시 개발해야죠. 개발이 돼 있지만 또 개발한다. 무슨 개발이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하는데 건폐율 그대로 60을 주고 여기에다 용적률 갖다가 기존이 몇 층입니까? 6층.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2층만 하세요. 개발할까요?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지금은 상업적이니까 더블 줍시다. 해가지고 300, 720, 720. 자, 상업지역이 뭐 이쯤 가야 되니까 720 줍시다. 건물의 규모가 몇 층 옵니까? 간단하게 12층 옵니다. 인구가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자, 차선을 넓힙시다. 얼마 넓힙시다? 2배. 2배 넓힐 공간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개발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2배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늘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뭘로 늘린가? 이건 아니에요. 재개발, 만약에 여기도 재개발한다면 분명히 밉니다. 건물들. 이 건물 싹 철거한 상태에서 건물 철거한다 그러면 폭을 살짝 늘려가지고 얼마까지 넓혔냐 그러면 이게 15m까지 반 늘어났네. 반 늘어났는데 건물의 규모가 2배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들어도 반만 들어야지. 반만 들으려면 용적률을 720 주면 안 돼요. 이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자. 720 하지 말고 반만 늘리자. 360에 반띵 딱 얼마입니까? 180. 얼마라고 여기는? 540만 합시다. 이렇게 규제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대를 갖다 잡아가지고 여기는 건물의 규모를 줄인다.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 하냐?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명칭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를 줄인다고요?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하겠다. 안 그러면 난개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요. 뭐 두 번째 가능하다. 자, 부족하다. 추가 설치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빈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개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 개발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쯤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이만큼 해서 여기가 그린벨트 있다 합시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안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대한민국에 사람 안 사는 사람은 살죠. 사는데 그린벨트에 사람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딸랑 이렇게 그린벨트가 딱 이만한데 여기는 딱 이렇게 두 가구 삽니다. 두 가구. 한 가구 살든 두 가구 살든 길은 있어요. 길은 걸은다니까. 이 길을 이용해서 딱 두 집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기반시설 부족하지도 않고 추가 설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딱 주택이 두 개고 나머지 전부 다 논밭산이에요. 논밭산. 자, 그린벨트를 해제합시다. 그린벨트 해제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를 개발하겠다. 개발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해제해서 개발한다. 해제해서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개발할래? 여기에다가 자, 만 세대를 갖다가 건축하겠다. 만 세대 그러면 곱하기 3.5 인구가 3만 5천이면 꽤 큰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 두 개 가지고는 택도 없죠. 어찌하죠? 넓혀야 되겠어요. 자, 이만큼 개발합니다. 기반이 부족합니다. 도로 넓힙시다.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겠어요. 이랬을 때 자, 기반에서 설치할 때 돈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물어봤대.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500원 들어간다. 도로 설치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죠. 왜요? 세금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냈으니까. 그럼 국가나 지자체를 갖다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 돈 얼마밖에 없어요? 300원밖에 없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200원 만들 때까지 도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면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을 갖다가 현대한테 팔았어요. 개발은 현대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이만큼 누구한테 팔았어요? 삼성한테 팔았어요. 이만큼 LG한테 팔았어요. 현대는 돈이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산도 깎아요. 돈만 되면은 돈이 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 국가가 뭐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돈 되니까 합니다. 먼저 현대가 자, 이 도로 있으니까 이 도로 이용해서 아파트 집니다. 그때 현대가 아파트 짓는데 요즘 인기 좋은 평형대가 몇 평이요? 보통 28평, 32평 하는데 32평 할까요? 32평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10억 그럽니다. 10억. 받을래요? 뒤에 분 받을래요? 그 옆에 받을래요? 자, 두 분 안 받고 한 분 받는데 그 뒤에 분 받을래요? 10억이면.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해보는 거 받을래요? 예. 몇 분은 받고 안 받겠다는데 주변에 시세는 30억입니다. 30억. 자, 이제 받을래 안 받을래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첨되는 순간 얼마를 벌었어요? 20억. 우리가 월급 받아서 20억 모을 수 있나요? 평생 가도 못 모아요. 평생 가도 못 모을 이 돈을 현대는 나한테 분명히 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현대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아주 좋죠. 이래가지고 현대가 중공을 딱 해가지고 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데 이 거리가 우리가 이 거리가 한 2km, 2km 걸어가는데 도로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 3시간 간다고 합시다. 이게 어딥니까? 이게 영인입니다. 영인. 분양은 받았는데 영인이 얼마 없겠냐? 난개발 그러면 영인이었어요. 영인. 초등학교 1학년이면 태어나서 학교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는 애가 오후에 갑니다. 엄마 왜 학교를 오후에 가? 완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항상 오전 되면은 유치원 차가서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오전에 안 가고 오후에 가는 거예요. 오후에.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잔뜩 짓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2교대인데 2교대. 오전 반, 오후 반 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애가 오후 간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영인이었어요. 영인. 이러다 보니까 들어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뭐가 좋았는데 20이 엄청 좋았는데 몇 시간 걸린다? 3시간. 난개 말 나와있나? 나오죠. 현대는 우리는 무조건 현대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돈 줬으니까. 누가 싫어요? 얘가 싫죠. 국가는 자체가. 왜 난개발을 만들게 했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나 지자체를 놓고 난개발 떠드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은 누가 보고? 현대가 보고. 왜 욕은 내가 먹냐는 얘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수익자 부담. 이익 본자 부담이라. 내가 왜 도로 설치하냐? 현대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요.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자 앞으로 개발자가 얼마 낸다? 200원 낸다.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나는 500원 만들어가지고 하되 돈 안 내면은 중고검사 안 해줘. 중고검사 안 해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는 절대 난개발 그 말이 안 나와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난개발 맞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돈 내라고. 그래서 이 지역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돈 받겠다 이 얘기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사실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완전 말도 안 된 제도예요. 학교가 부족하면 나중에 그런답니다. 나중에 무슨 일? 향후 2년 내에 기존에 있던 학교가 학교 수용 능력을 감당 못한 거 20% 이상이 부족하게 된다. 딱 계산해 보니까 인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학교가 2년이 되게 되면 20%는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0명은 학교 못 오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쩌자? 건물의 규모를 줄이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죠? 아닙니까? 가뜩이나 애도 안 나오고 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교를 더 어떻게 수단방법하려니까 학교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학교를 못 늘려주니까 어쩐다고? 건물의 규모를 줄여라. 인구 못 들어오게 막아라.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위원회가 너무 많고 쓸데없는 지역지구 구역이 너무 많으니까 없애라 지시를 하면 딱 했어요. 바로 없앱시다. 안이 딱 올라왔는데 이게 국민들 경제에 무슨 영향을 줘야 하는지요? 이거 있다고 없다고 한번 지정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놔둔다고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없냐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애기로 해놓고 난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비두다 보니까 누구만 필요해요? 우리만 피곤해. 우리만.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시험 문제 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제원도 이쯤 되면 문제 안 내야 되잖아요. 안 내는데 이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식상하잖아요. 간혹 가다 툭툭 냅니다. 내용은 한마디 이 정도 말고 있으면 이 문제 거의 다 풀려요. 그 정도 선에서 내용을 질문 하나 툭 던지고 툭 던지고. 그러니까 얘는 5월달에 이 정도 하고 5월달 설명하고 집중적으로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거 기반 시설 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난개발을 막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 이제 개발이 끝나면 제4장에서 제한해가지고 이 제한은 거래 제한인데 토지 거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러할 우려가 있으면 그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토지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어떻게 허가 받을까요? 허가 절차 등 이런 제도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지막 기타 가게 되면 기타 파트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시범도시입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듭시다. 시범도시 이런 제도를 배우고 두 번째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절차에 들어갑니까? 타인 토지 출입 이런 제도 배우고 끝으로 무슨 제도 배우냐면 청문입니다. 청문 해가지고 이제 청문은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산이 이만큼 있는데 허가 받아서 내게 산 이 부분을 갖다가 형질병 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허가 신청 딱 하니까 허가권자가 시장이 그래 얼마 그랬더니 100평만 깎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100평 허가를 해줬어요. 100평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시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100평만 깎는다는데 가서 보니까 얘가 900평을 깎아놨어요. 900평을 깎아놨습니다. 허가 내용들 했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법이 어긋나죠. 당연히. 어긋나면 어찌해야 돼요? 이 허가를 그대로 돼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저거 원상 회복하러 명하고 원상 회복 명령 안 들으면 어쩐다?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뭐 한다? 대집행하고 대집행. 내가 대신 복구할 때 돈이 2억 들었다. 2억. 대집행에 소요된 돈 내라. 비용 징수하고 돈 내. 안 내? 그럼 어쩌고? 강제 징수하고.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근데 자 그러면 얘한테 지금 분명히 100평 허가했는데 900평을 깎았더라. 허가된 거 다르게 했다. 어쩐다? 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갑이 피해 봅니까? 뭡니까? 피해를 보죠.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얘 피해를 구제할까? 해가지고 갑에게 자 내가 네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나와서 어쩌라고요? 나와서 먼저 뭐 해라? 자 변명할게. 변명 한번 해봐라. 변명해라. 변명이 타당하면은 취소를 안 할게. 자 와서 말해보세요. 말했습니다. 왜 900평 깎았냐? 갑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모를 줄 알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900평 받으면 900평 깎아도 와서 조사 안 할 줄 알고 네 모를 줄 알고 깎았는데 결국은 들켰네.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뭐라고요? 허가 취소. 변명해보세요. 얘가 말하는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100평만 깎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지질이 상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100평 하다 보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위해 방지 조치하려고 결국은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위해 방지 조치 하다 보니까 900평을 깎았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는 어찌해야 돼요? 정상 참작을 해야 돼요. 청무이라는 제도는 그런 제도요. 왜 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타당성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어쩐다고?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청문제도.
크게 국토개법 시간에 이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제가 강의를 몇 주 하냐 그러면 4주 하면은 한 달 아닙니까? 한 달. 3주쯤 하게 되면 어디 한지를 몰라요. 법 하나 가지고 4주 하게 되면 3주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어디 하는지를 모른다.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1년 공부해야 되니까 이 순서 반드시 익혀야 돼. 순서. 익혀놓고 거기다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야 되니까 이 순서는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네, 잠시 쉬고 이제 목차 했으니까 잠시 쉬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